네, 안녕하세요. 김포스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친구 여러분. 네, 선생님이 저번 금요일 날에 대한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유튜브를 듣고 정리를 하라고 알림장에 써줬는데, 자, 선생님 잘못 적어줬습니다. 대한제국이 아니라, 자, 오늘 할 부분이 갑오개혁과 을미사변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예전에 했던 것부터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돈이 시작되면서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흥선대원군이죠. 네,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하고 두 나라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병인양요 일으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프랑스.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네, 미국인 신민양요죠. 자, 이 두 전쟁을 거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척화패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운요 사건이 일으킨 일본이 우리나라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또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죠. 어떤 조약입니까? 네,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자, 이거는 어느 나라와 관련이 있죠? 네, 일본과 관련이 있죠. 자, 이렇게 맺고 나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이제 통상을 하게 되죠. 통상을 하게 되면서 근데 별개군을 양성을 하였다고 그랬죠. 일본인 교관 밑에서. 자, 그것에 불만을 가진 99인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 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이모군란입니다. 자, 언제죠? 1882년. 자, 이모군란은 이제 누가 와서 진압을 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힘이 없기 때문에 청이 와서 진압을 하게 되고 청의 간섭이 심해지게 되죠. 청의 간섭. 자,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2년 후에 1884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는 급진개화파들이 개화 정책이 느린 것에 반발을 해서 난을 일으켰죠. 그 난의 이름이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갑신정변. 자, 마찬가지로 이 난을 제압한 청나라의 간섭이 점점 세지겠죠. 청나라의 간섭. 네, 갑신정변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894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894년. 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청일전쟁도 같이 일어나게 되죠. 네, 적어볼까요? 네, 청일전쟁. 자, 청일전쟁.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동학농민운동 같은 해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네, 자, 청일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네, 일본이죠, 일본. 자, 이젠 청나라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이겼기 때문이죠? 네,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의 간섭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의 간섭.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 갑오개혁. 자, 갑오개혁도 몇 년도입니까? 1894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인 을미사변. 우리나라 역사상 참 비참한 일이 한번 일어나는데요. 자,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갑오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였죠? 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청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은 일본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본이 동학농민군을 학살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이 매우 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어떤 제도를 바꿔야겠죠. 자, 그 일환으로 실행되었던 게 갑오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네, 개혁은 개혁인데 언제 일어났냐? 1894년이 갑오년입니다. 다시 1894년이 갑오년입니다. 자, 그래서 갑오년에 일어난 개혁이라고 해서 갑오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자, 1894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요지는 무엇이냐면 자, 조선시대에 옛날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제도가 있겠죠. 그 구식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 세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서양식 제도로 바꾸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이어져 온 제도를 없애고 서양식 제도를 바꾼다. 자, 그래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상당 부분 어떤 일본하고 친했던 신하들이 이 갑오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또는
좀 우리가 바꾸고 싶었던 거, 동학농민군이라든지 갑신정변 때 어떤 급진개혁파들이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이 시기에 이루게 됩니다. 자,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네, 신분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자, 이건 과감한 것입니다. 자, 유교적 질서에서는 양반, 상민, 노빈 이렇게 어떤 엄격한 신분이 존재를 하였죠. 하지만 갑오개혁 이후에는 이렇게 엄격한 신분제도를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제도로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느냐? 양반들만 과거를 보았잖아요. 자, 과거 제도를 없애게 됩니다. 더 이상 유교 경전을 외우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험을 봐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유교적 경전을 몰라도 능력만 있으면 고루고루 등용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하게 되는데요. 조세라는 것은 세금을 뜻합니다. 세금. 자, 세금 어떻게 개혁했냐? 옛날 양반들 세금 안 냈잖아요. 야, 세금 양반도 이제 내게 하고요. 또한 그 쌀 같은 걸로 이제 세금을 냈었는데, 이제는 쌀이나 옷감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오로지 화폐, 돈으로만 세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부도 재혼이 허가되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게 과부의 재혼을 허가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자, 과부들도 재혼을 받음에 따라서 재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학교도 세우고 또한 공식 문서에 한글도 사용하는 등 어떤 이러한 서양식 제도를 바꾸는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갑오개혁 1년 후에 일어난 을미사변. 자, 역사상 아주 안타깝고 비참한 일인 을미사변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였죠? 네, 일본이 승리를 하였죠. 자, 청일전쟁 해가지고 누가 승리냐면 일본이 승리합니다. 청나라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간섭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를 확장하려고 했을 때 누가 이를 막았냐면, 자, 우리나라 위엔 어느 나라가 있죠? 네, 러시아가 있죠. 자, 러시아도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를 눈치챈 명성황후가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막으려고 했냐면, 자, 러시아의 힘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누가? 네, 명성황후가, 자, 자,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이에 불만을 가진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당시 우리나라에 파견한 일본인 외교관인 미우라 공사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미우라. 자, 미우라가 낭인들, 여기 보시면 낭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낭인들. 자, 낭인들은 뜻이 뭐냐면, 자, 할 일 없는 그 깡패들을 말합니다. 자, 깡패들을 한 50여 명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으로 투입시켜서 경복궁을 이제 침입한 것이죠, 밤에. 자, 누구를 죽였냐? 자, 일본을 못마땅해 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인 명성황후를 죽이게 됩니다. 명성황후를. 자, 시해라는 것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죽인다. 자, 만행이라는 것은 끔찍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끔찍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행동. 자, 명성황후를 누가 죽였냐? 일본인 깡패들이 경복궁을 침입해서 자, 죽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본인 깡패들이 명성황후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자, 칼로 죽이는 것에서 지나가지 않고, 자, 그 경복궁 옆에 야산이 있었습니다. 그 야산에 명성황후 시체를 끌어다가 그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지릅니다. 언제까지? 뼈가 보일 때까지 살에 다 타고, 자, 그게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까지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자,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봤을까요? 그의 아들인 나중에 왕이 되는 순종,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 그가 사랑했던 고종도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느꼈겠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이 어떠한 개혁을 단행하냐? 자, 여기 보면 단발령이라고 되어 있죠. 단발령이라는 것은 이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항일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일이라는 것은 일본에 대항한다.
항일이란 뜻은 일본에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왜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이 일어났냐? 자,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교적 질서에 의해서는 부모님 물려준 머리카락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은 이것은 불효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어떤 이런 이것에 대해서 반감이 너무 심했고 항일 의병까지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 일미사병을 거치면서 고종이 어떤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 일본의 위협을 피해서 야밤에 자, 당시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쓰는 가마 있죠. 그 가마에 실어서 이 가마가 보이죠? 건축문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어디로 오냐? 네, 러시아 공사관을 도망쳐 옵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즉 러시아가 외교관을 우리나라에 보낸 그런 건물을 뜻합니다. 그 공사관에 고종이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몇 년도? 1896년도. 1896년도 아관 파천을 단행하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초를 옮겼다는 뜻이죠. 자, 아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가 러시아라는 뜻이고, 자, 관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건물,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을 뜻합니다. 러시아 공사관. 자, 파천이라는 것은 거처로 옮겼다, 그러니까 집으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좀 치욕적인 것이라면, 자, 여기 분명히 우리나라 땅이죠.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궁궐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어떤 외세에 다른 나라의 어떤 힘에 의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참 비참한 어떤 행위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것은 교실 수업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